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올린 서평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8월 30일이었죠. 다이씨의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있던 날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성 의장님 소개해 주시죠. 여기 2013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책방을 하시는 것도 있고 한 1, 2주에 한 번씩 서평을 계속 올리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평을 올린 건 뭐 갑자기 새롭게 올리신 건 아닌데 이게 네. 그 뇌성마비 해외 박사인 정유선 박사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는 서평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을 낸 것인데 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던 그분의 삶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현 상황에서 좀 이 책을 읽으면 아마 힐링을 받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을 생각하면서 저런 서평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아픈 손가락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픈 손가락이 아니더라도 맞더라도 두 가지 모두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본인의 딸이 아픈 손가락인 걸 이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는 것도 앞으로 다희 씨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이 요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걸 아니더라면 억울한 거죠. 네. 나의 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픈 손가락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좀 힐링할 수 있는 내용의 책을 서평을 남기신 게 아닐까. 근데 뭐 이건 계속해서 예전에 나왔던 책들도 올리시고 신간도 올리시고 이거는 책방을 하면서 그냥 그 1, 2주에 한 번씩 올리는 그 일환으로 볼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상황인 만큼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위원장님. 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말이죠. 이번 이 사태를 놓고 느닷없이 논두렁식의 얘기를 꺼냈어요. 이게 무슨 맥락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억울함을 제2의 논두렁식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데요. 노무현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씨로부터 받았다는 그 식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런데 이제 논두렁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팩트지만 예. 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당시에 받았던 건 팩트입니다. 네. 따라서 이 그게 이제 논두렁 논두렁에 버렸느냐 그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여부가 확인이 안 됐던 것이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예. 권양숙 여사가 피아제인가요? 네. 예, 시계를 뭐 1억 원인가 2억 원 하는 시계를 받았다 하는 거는 검찰 조사에서도 확인됐고 노무현 재단에서도 인정하는 팩트다. 네. 예, 따라서 그 지금 조국 대표가 제2의 논두렁 시계다라고 표현하는 건 결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권양숙 여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유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예, 좋은 비유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친문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 2017년도 문재인 집권 초기에 네. 그 당시에 정말 거세게 불었던 그 적폐청산 광풍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 어땠습니까? 청와대에서 긴급 공문을 모든 행정부처에 내려보내서 적폐청산 TF,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괴롭혔습니까?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 또 판사들까지 다 합하면 수백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사법거래, 재판거래,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판사 수십 명이 조사를 받았고 무려 14명이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47개인가요? 혐의가. 그런데 모두 다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박병대 또 다른 법원 행정처장들도 전부 다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1심이지만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적폐청산 광풍이 결과는 허망하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조국 대표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본인들이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정말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책 기구를 꾸려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 소장님, 이제 박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친문 쪽에 계시는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반성 필요합니까? 저는 친문에 반성할 문제라기보다는요. 네. 한국 정치가 원래 이제 과거 민주주의 이전 사회는 전임 왕조라 그럴까요? 네. 뭐 그런 걸 이제 우리 뭐 이방원의 날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좀 사회에 정착이 되려면
보복받지 않는다는 서로 확신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9번째 대통령이 있는데 네. 실제로 전임 대통령을 뭔가 공격하지 않은 정부는 세 정부밖에 없어요. 네. 그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예요. 예. 요 세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 명분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을 감옥에 보냈었고 네. 등등등의 과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 이제 언론에 대한 그 어떤 방송 장악 서로 또 마찬가지인데 이쪽 정부가 잡건 저쪽 정부가 잡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9번 중에서 3번을 빼고 6번은 뭔가 다 전임 정부를 막 수사하거나 공격하거나 소환하거나 그래서 이제 한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이 이게 과연 한국 정치에 바람직한 건지 미국이 독립선언을 1776년에서 지금 한 250년 정도 되는데 트럼프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예외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저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파가 반성하냐를 떠나가지고 뭔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훨씬 더 굳건해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